설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어머니는 동생과 함께 성묘에 가셨습니다. 원하시던 대로 설날 10시에 맞춰 아버지 묘소에 가신 거죠. 가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렸고 묘소에서 오후 4시까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을 펼쳐놓고 준비해간 음식을 먹고 편지도 읽고 시간을 오래 보내셨겠죠. 하루를 통째로 쓰는 방식, 그게 어머니에게는 성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성묘는 빨리 다녀오는 일정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루를 함께 보내는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음식도 머무는 길이도 모두 충분해야 합니다. 그 충분함이 어머니에게는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지시겠지요. 나는 그 다음날에 갔습니다. 아침 8시에 내 가족을 태우고 설날이 아니어서 길은 한적했고 왕복 1시간? 묘소에 머문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음식을 크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에 타는 순간부터 마음 한쪽이 불편했을 겁니다. 설날 당일이 아닌데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하다. 어머니는 버스 타고 힘들게 가셨을 텐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가도 되나? 그런데 오늘은 그 불편함이 나를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먼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내가 변한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가족을 태우고 운전할 때 나는 속도를 조금 낮춥니다. 대략 80 정도? 급하게 몰지 않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야 마음도 조용해지니까요. 라디오를 크게 틀지도 않았고 농담으로 분위기를 억지로 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채창밖 풍경이 흘러가게 놔뒀습니다. 오늘은 내가 서둘러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성묘를 같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설날이니까 전도 있었고 뭐도 있고 음식을 만들긴 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의 형태를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달달한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커피 하나를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전날 이미 제사처럼 음식을 쫙 펼쳤을 거라는 건 안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 방식의 한 가지를 가져간 겁니다. 그게 커피 한 잔. 그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말이 사실은 내게는 아주 낯선 말이었어요. 가족들의 일 앞에서는 늘 해야 하는 만큼만 생각했으니까요.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그 앞에다 놓았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기도를 합니다. 편하게 쉬세요. 잘 지켜주세요. 그런 말들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5분? 길어야 10분. 그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짧음이 좋았습니다. 짧다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짧아도 마음이 닿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분명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성묘를 할 때 그날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추도하러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추도할 수 있게 모셔드리러 간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조화를 꽂고 시간을 오래 쓰시는 동안 나는 그 옆에서 계속 계산했습니다. 차는 언제 출발해야 되지? 사람은 이제 얼마나 몰릴까? 음식은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지? 어머니의 지금 기분은 어떤가? 이 모든 걸 맞추는 사람이 내 역할처럼 굳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 아내와 딸이 기도하는 장면을 나는 옆에서 평소와 같이 똑같이 지켜봤습니다. 내가 했던 행위는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묘소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나는 그 옆에 서 있다. 똑같죠?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읽는 편지를 바라볼 때 나는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서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 기도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나는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자리에 같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옆에 서 있기인데 중심이 달라지니까 내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이때 나는 속으로 한 가지를 확인한 겁니다. 내가 바꾼 건 행동이 아니라 자리가 바뀐 거구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근처에 가고 싶은 식당이 있어. 우리는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은 넉넉했고 외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들어가 보니까 지역 맛집 같은 결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짜글이 하나, 생선구이 하나.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도 했고 어머니 이야기도 했고 우리 가족 이야기도 했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성묘의 연장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이 묘소에서 오래 있는 거라면 내 방식은 돌아오는 길에서 오래 있는 거였습니다. 장소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대화를 오래 하는 방식. 그리고 이어서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아, 카페도 가고 싶다. 우리 가족은 카페를 좋아합니다. 새로 생긴 카페, 작은 카페, 대형 카페. 각자 특색이 있거든요. 근처에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잠깐 쉬면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막히지 않았고 수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대략 2시쯤? 아직 하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시계를 보니 아직 오후였습니다. 나는 샤워를 하고 노트북을 열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묘를 다녀온 날은 다녀왔다로 끝났을 겁니다. 몸이 많이 지치고 머리는 더 이상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밤 9시가 될 때까지 나는 내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돌아보니까 내가 얻은 건 시간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내 안에 남아있던 묵직한 죄책감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제 성묘를 가신 어머니도 만족했을 거다. 이런 확신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을 나쁜 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묘가 해피엔딩처럼 느껴진 이유는 단순히 내가 편하게 다녀와서가 아닙니다. 어머니도 만족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과 함께 갔으니까요. 만약 동생이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어머니는 또 나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자동으로 하던 대로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의 결과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결과를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동생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장면이 바로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3시간이 걸리는 운전, 휴게소에 한 번쯤 들렀을 거고 묘소에 도착해서는 큰 짐을 풀고 전을 펼쳐놓고 종이컵에 술을 조금 따르고 어머니는 또 편지를 꺼내서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에 더 가깝습니다. 나는 그걸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프레임이니까요. 나는 오늘 출발하기 전에도 사실은 한 번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드렸어야 됐나? 그 생각이 드니까 옛날 습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모셔야 맞는 거 아닌가? 그 순간 나는 일부러 손을 멈췄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이 생각은 내가 판단한 건가? 아니면 내가 평생 가져왔던 가족의 도리라는 또 그 말이 자동으로 만든 반사인가? 그리고 한번 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해도 내 마음은 예전처럼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멈춤이라는 게 거창한 기술이면 나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멈춤이라는 건 아주 소박한 동작이었습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기. 딱 그 정도였습니다. 이번 성묘의 결론을 누가 옳았다고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은 어머니의 방식입니다. 그게 어머니가 살아온 시간과 연결돼 있다는 걸 나도 압니다. 내 방식은 내 방식입니다. 내 가족의 리듬이 있고 내 몸에 한계가 있고 내가 지켜야 할 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동생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우연히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동생이 함께 갈 수 있었고 어머니는 원하는 시간을 쓸 수 있었고 나는 내 가족과 내 시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선택이 죄책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압니다. 사랑에는 여러 방식이 있고 그중 어떤 방식은 내가 사라지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걸요. 이번에는 내가 사라지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쪽을 택한 겁니다.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조금 덜 아프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어머니를 이겼다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바꿨다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가 자동으로 무너지는 방식을 알아차렸고 그 자리에서 한번 멈췄고 그 멈춤 덕분에 하루가 덜 찢어졌습니다. 가족은 그대로인데 내가 덜 아픈 쪽으로 서는 법을 처음으로 배운 날이었습니다.